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통계 인력학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에르고딕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내가 연구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자동력학, 몰리큘러 다이나믹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어떤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통계 인력학을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내가 뭐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요게 이렇게 좀 나한테는 세상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어떤 시각을 좀 줬다 그럴까? 그래서 아무튼 개념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줬다고 할까? 그래서 뭐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짧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르고딕 가정이라는 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평균을 내는 거랑 공간적으로 평균을 내는 게 이제 둘 다 평균의 수가 충분해지면은 결국에는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처음 들으면은 사실 나도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한 예로 얘기를 하면은 아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코인 플립이죠, 그죠? 동전이 이렇게 있을 때 던져가지고 뭐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앞면 뒷면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헤드 앤 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전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나 봐요. 앞면을 헤드라 그러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헤드 앤 테일 이러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동전 던지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면과 뒷면의 비가 1대1로 나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 헤드가 나올 확률이 0.5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0.5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시간은 가겠지만 계속 던져서 평균을 내면은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제 5대5로 1대1로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같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가정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많이 던졌을 경우죠. 왜냐하면 동전을 3번 던지고 5번 던지면은 이게 우리가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앞면이 다 이제 5번 다 이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번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동전을 막 1000번, 10,000번, 10만 번씩 던지면은 점점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이거 근데 안 믿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한 5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집에서 동전 이렇게 던져보면은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이제 기록을 하면 돼요.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동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동전을 한 1000개를 가지고 동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바닥에 한번 쫙 던진 다음에 그럼 이제 동전이 바닥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그죠? 동전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한 번에 던진 동전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동전 앞면, 뒷면의 비율은 아마 이제 1대1, 앞면과 뒷면이 이제 같은 수로 나올 거예요. 동전을 던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비율에 수렴하겠죠. 10개를 던지면은 뭐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아마 이제 그 20개를 던지고 100개를 던지고 1000개를 한 번에 더 많이 던질수록 확률이 같아지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 동전을 가지고 계속 던져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타임 에버리지, 시간에 대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페이스 에버리지가 뭐랑 이제 같다고 개념을 생각하면 좋냐면은 동전 이제 한 100개, 200개를 한 번에 던져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고 바닥에 펼쳐진 거를 그냥 공간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두 개가 확률이 같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에르고딕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공간적인 분포를 보는 거하고, 그죠? 그냥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작은 공간적 분포지만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이제 그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결국엔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제 어떤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샘플에서 에너지 상태를 모든 에너지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샘플에서 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랜덤한 케이스를 반복하면은 결국에 굉장히 큰 공간에 있던 에너지 상태를 다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론이 발전해 가는데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 대학원 가서 수업 들으면서 들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동전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던져가지고 결국엔 이제
앞 뒷면이 반만 나오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동전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뭐 100개, 1000개, 만 개를 한 번에 던져서 이게 이렇게 바닥에 분포되어 있는 걸 봤더니 앞면 뒷면 결국에는 동전을 던지면은 이제 반반이 나오는거나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를 잘 활용하면은 뭐 동전 100개를 던지는데 100개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100개를 여러 번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로 수렴을 훨씬 빨리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전 5개를 가지고 이제 적당한 스페이스 에버리지를 이제 5개를 가지고 계속 던지면서 앞면 뒷면을 헤아리면은 우리가 이게 결과가 결국엔 앞면 뒷면이 반반 나오는구나,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내 연구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제 분자 동력학이라는 걸 하는데, 컴퓨터상에서 분자를 이제 가지고 물질을 구현합니다. 분자가 이제 분자나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죠. 그죠? 물론 그 안에 전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입자의 제일 작은 사이즈는 우리는 분자라고 봅니다. 전자는 이제 그걸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분자를 가지고 물질을 구현하는데, 아직까지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컴퓨터상에서 분자들을 많이 구현할 수가 없어요. 뭐 기껏 해봤자 뭐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면 정말 많이 간 거고, 보통 이제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에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최소한 손바닥 사이즈 정도는 돼야 되고, 뭐 머리핀 사이즈라든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정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크로미터로만 가도, 마이크로 사이즈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로만 가도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게다가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를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면은 뭐 거기서 구한 열전도도나 뭐 어떤 뭐 물질 특성들이 이게 이렇게 작은 숫자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는 이 볼펜 크기 정도 되는 뭐 이런 거의 물질, 뭐 강도나 뭐 열전도도 이런 거랑 어떻게 맞냐, 이런 거 이제 못 믿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에르고딕 가정이 나옵니다. 이런 큰 시스템도 결국에는 작은 시스템들이 연력학적으로 서로 반응하고 있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는 거의 조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작은 샘플, 이제 분자 몇 개 안 되는 한 60개, 100개, 1000개 정도만 되는 샘플을 가지고도 에르고딕으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온도가 물질의 어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이제 주어지면은 얘들이 계속 서로 막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꾸겠죠. 그러면서 이제 랜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를 시간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은 결국에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바꾸고 하는 물질의 구성 상태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어떤 시스템을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놓고 봤을 때의 상태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작은 제한된 숫자의 분자만으로도 우리가 보통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연력학적 프로퍼티들을 평균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르고딕 가정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뭐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꼭 공학 문제가 아니어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그게 굉장히 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제 박사 후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의 크레스나우 연구소라고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 붙어 있는 병설 연구소인데,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그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내가 이제 컴퓨터로 코드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뉴런에 있는 내부의 물질들이 막 확산되어 가고 막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어요. 윈도우즈로 만들어서 이제 뭐 윈도우즈에 설치하면은 이제 뭐 클릭해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보고 뭐 오픈GL로 그래픽 보여주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나랑 같이 일하던 PI가 있었는데, PI가 뭐냐면 이제 그 연구 책임자라고 프린시퍼 인베스티게이터, 그 연구비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연구의 비전을 세우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박사 후 과정이니까 그 사람한테 고용이 된 거죠, 그죠? 물론 학교 소속으로 이제 연구고 교수라는 이제 그 타이틀로 이제 그 학교에 잡을 이제 직장을 얻긴 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코드를 내가 개발했더니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윈도우즈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유닉스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버 컴퓨터 있죠, 그죠? 유닉스 환경으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은 윈도우즈에서 열어서 볼 수 있고, 사실 지금 컴퓨터 집에서 컴퓨터 쓰는 사람들 중에 윈도우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집에서 유닉스 쓰는 사람 거의 없지 않냐고.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결국에 목적은 이 연구 내용을 전 세계에다 공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런 게 우리 목적인데, 왜 그거를 그냥 유닉스처럼 이제 전문가들만 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 문화적 차이가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편견인가? 근데 아무래도 좀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개방적인 분위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근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내가 네 보스인데 시킨더라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드바이저는 내 생각이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PI한테 아니 그냥 윈도우즈로 만들자고 윈도우즈로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연구소 홈페이지 올리면은 저기 인도에 있는 연구자들도 받아볼 수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연구자들도 뭐 받아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PI가 이제 나랑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한 지 지금 한 40년 정도가 됐고, 뭐한 3,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0년 정도가 됐고, 사실 이 연구는 그냥 내가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오던 연구고, 이제 나는 그거를 발전시키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윈도우즈나 뭐 컴퓨터나 이런 도구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생겼다가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뭐 계속 잘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볼 때 자기 연구 기간을 포함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연구해 올 때 쓰던 도구부터 해가지고 이게 봤을 때는 수학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살아남고 굉장히 지배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당연히 우리가 쓰는 게 맞는데 이 컴퓨터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제 컴퓨터가 옛날에는 다른 방식의 컴퓨터도 많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텔에서 만드는 CPU랑 뭐 윈도우즈나 아니면 뭐 애플 컴퓨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옛날에 자기가 연구할 때는 뭐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나타났다가 뭐 이제 대중적으로 안 쓰여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닥터 김이 볼 때는 이제 나보고 이제 닥터 김이 볼 때는 윈도우즈가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 쓰고 이제 뭐 닥터님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연구는 이제 우리가 내는 연구의 결과들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한 100년, 200년 더 길게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근데 자기의 긴 인생으로 돌이켜 볼 때 이제 어떤 뭐 윈도우즈나 이런 거는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뭐 다른 시스템이 나오면은 다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닥터 김이 그 코드를 윈도우즈로만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에는 뭐 약간 운에 맡겨서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말한 대로 인도에서 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유닉스라는 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연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이제 전문 시스템을 다 쓰고 있고 그 컴퓨터라는 게 발전된 기원으로 봤을 때도 걔는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의 어떤 작동 원리, 되게 원초적인 원리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제일 갈 것 같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공간적으로만 본 거죠, 이제 그 현상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죠?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본 건데 내가 그때 이제 감탄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PI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가 얘기한 걸 그냥 무시한 건 아니죠.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간적으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어떤 윈도우즈라는 시스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은 이제 나보다 한 단계를 더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본 게 아니라 과거에 발전된 상황과 미래의 이 시스템이 우리가 만든 코드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서 공유될 거에 대한 계획까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에르고딕 하이포테시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의 정해진 상황에서의 공간적인 평균만 공간적인 어진 분포만 고려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에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내 PI는 이 공간적인 평균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평균조차도 다 고려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에르고딕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었고 나는 에르고딕에서 시간 평균은 시간적인 공간은 보지 못하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확장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공간적인 확장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협업도 대부분 연구자들이 내가 만나보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공간적인 협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어디에 누가 있고 어느 나라에 누가 있고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러는데 자, 물론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하고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제 죽어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논문이나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남긴 논문이나 서적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이러면은 그것도 협업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이제 협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직접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논문이나 서적으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죠? 간접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에르고딕 과정으로 평균의 수렴하는 속도를 높이는 거죠. 빨리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민이 있을 때 주변하고 상담을 하죠, 그죠? 주변에 이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가능한 옵션들이라고 그런 거고 이제 가능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았던 뭐 톨스토이나 아니면은 뭐 헤르만 헤세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얘기를 해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은 뭐 더 좋은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내 얘기의 포인트는 에르고딕 가정에서 둘 다 같이 사용해서 이제 수렴시켜서 결론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책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클래식이라 그러죠, 그죠?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고 어디에 도달하려면은 결국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고려한다는 거는 다 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면은 그냥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결론을 내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네, 저런 경우도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주변에 이제 스페이스 에버리지만 한다는 거죠. 주변에 널려져 있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축을 두 개를 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이제 이전, 그 다음에 이 미래까지 시간이 어떻게 변화해갈지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훨씬 더 제대로 된 결론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 에르고딕 과정 결국에는 이제 타임 에버리지, 스페이스 에버리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이 그냥 단지 시험 문제를 풀고 점수를 잘 받고 뭐 암기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과연 우리 생활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싶은 어떤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